부동산 시장보다는 이제 이렇게 자본시장 쪽이 더 활성화돼야 좀 더 활력 있고 건강하고 희망 있는 사회가 저는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요즘 여러 유튜브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출연 요청이 너무 세도해서 근데 다른 데는 잘 안 나가시면서 혹시 김작가 TV에 또 왜 두 번이나 나오시는 이런 영광을 주셨나요? 김 작가님하고 이렇게 저도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 생각을 그래도 가감 없이 이렇게 실제로 잘 전달이 네.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 그다음에 저도 이제 유튜브지만은 이제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쉽게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 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예. 그래서 네. 김 작가 TV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호 대표님 부르면 이제 김작가 TV를 봐야 된다는. 어린 시절에 좀 굉장히 좀 가난했다고 책에 좀 적혀 있었고 어린 시절에 좀 힘든 일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제 저 나이 때는 그렇게 이제 네. 유복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1년 동안 이제 병치레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가족이 제가 7살 그리고 이제 위로는 이제 누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밑으로는 이제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5살 그다음에 여동생이 이제 3살이니까 이제 갓 돌진한 나이였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어머니 나이가 이제 37이었습니다. 37에 이제 시골에 정말 아버지도 이제 아프셔가지고 자산도 많지 않았지만은 자산을 이렇게 다 팔고 이제 덩그러니 이제 그 어린애들 너희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살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어머니를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정말 이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 주식 투자 절대 원칙도 네. 이 어머니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 삶을 반추하면서 어머니 집에서 지금 제가 이제 2년째 살고 있는데 이제 말은 3년상을 치른다고 하지만 특별히 매일 아침에 이렇게 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정말 이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조항물을 떠놓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모습을 저도 이렇게 이렇게 좀 따라서 하면서 이제 어머니 삶을 반추하면서 야,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셨으면 살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책도 쓸 수 있었고 또 혼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시골에 아마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은 저보다도 이제 나이가 한참 미치니까 그렇지만은 산골 마을에 야, 정말 적은 애들 너희 데리고 어머니가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37 같으면은 젊은 나이잖아요. 예, 제가 지금 딱 40이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애들 버리지 말아라. 이제 내가 죽어서라도 이제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잊고 사신 거거든요. 그 당시 이렇게 이제 기억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사남매가 혹시라도 이제 다투기라도 하고 이러면은 문을 걸어 잠궈 놓고 각자 이제 종아리를 치고 당신도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리면서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지금 키우셨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 집은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37이라는 좀 어머니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셨던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죠. 4명의 자녀분을 혼자서 지금 이제 지내놓고 생각하면 야, 정말 깜깜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결국은 이제 어머니들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지탱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머니가 저희 영원한 멘토고 어머니 삶을 통해서 오늘의 이제 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그렇죠. 그립기도 해요. 좀 더 사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벌써 이제 돌아가신 지 2년이 됐네요. 참 시간은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대표님이 둘째이신 거 아닌가요? 예, 둘째입니다. 누나가 이제 그렇죠, 있으니까. 예, 9살짜리가 있었고 둘째 있었고. 아들이 너무 잘 되셨으니까. 아니 아들로는 제가 장남입니다. 예, 누나가 있고 이제 제가 장남이고 밑에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되셨으니까 그래도 좀 편히 좀 가시지 않았을까? 네, 어머니는 편하게 가셨습니다. 예. 근데 또 중학교 졸업 후에 섬유 가공 공장에서 3년 동안 일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또 책을 보니까 공장장이 되는 게 꿈이셨다고. 지금 돌아보면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사실 무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젊은 시절에 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잠깐 해볼까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거잖아요. 이 힘든 시절을 좀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네. 그 시절이 정말 가끔은 그립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네. 정말 즐겁게 살았고 네. 나름대로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산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갈 수가 없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도와주신 덕에 네. 정말 중학교를 이렇게 졸업을 하고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공장 생활을 했죠. 처음에 이제 서울 올라올 때는 상고라도 이제 들어와서 여기 덕수상고 이제 뭐 동생이 이제 공부를 잘했으니까 문안부 방송에 다니는 사촌 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올라오면은 이제 덕수상고를 이제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덕수상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군사총 형 집도 불광동에 살았는데 넉넉지 않게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에서 이제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뭔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장 생활을 한 거죠. 당시 그 천호동에 있는 성내동이라는 그 회사에서 그 거의 한 3년 7개월 정도를 일했습니다. 하루에 그 12시간씩 작업하는 그런 공장이었고 거의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런 뭐 일감들이 많아가지고 뭐 하루에 이제 2-3시간씩 잔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일이 있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 12시간을 넘게 네. 일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저희 공장이 그 천호동에 있는 그 성내동이라는 곳에 네. 있었는데 그 성내동에서 그 천호대교를 건너서 그 지금 오커힐 아차산 뒤쪽에 있는 그 약수터까지 아침에 거의 한 지금 거리로 보면 한 6km 정도 되는 왕복 그 거리를 일어나서 조깅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굉장히 먼 거리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제 조깅을 했다는 것은 야, 나도 무슨 생각으로 지금 그런 조깅을 했지. 국가대표 나갈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막 그때 당시에 아침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네. 이 조깅을 해보면 남들 다 잠들고 막 이러고 이럴 때 그 천호대교를 건너서 아차산을 딱 갔다 오고 이러면 뭔가 뿌듯한.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갔다 와서 뭐 샤워하고 밥 먹고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뭔가 좀 박영욱 씨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 듣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몸을 쓰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막 코피가 자주 나고 이래가지고 코를 이제 전기로 이렇게 찜질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코를 생활을- 전기로 찜질한다고? 예, 코피가 너무 자주 나서 어떻게 전기로 찜질을 해요? 예, 전기로 이렇게 땜질을 했습니다.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가장으로서 가정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일념으로 이렇게 버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이니까 이제 10대 중후반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중학교 졸업하면은 몇 살입니까? 16. 예, 그러니까 뭐 16, 17, 18, 뭐 이때니까 뭐 그냥 아주 그 혈기가 왕성한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 공장 다니면서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학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경 야독 속에서도 이제 저희 알기로는 또 목표를 세웠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뭐 방송통신학교 그다음에 중앙대 특수장학생도 되시고 실제로는 해군사관학교였나요? 예, 예. 합격을 이제 1차인가 거긴 했는데 뭐 그 뒤에 안 됐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저는 이제 뭔가 일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이제 공부는 이제 검정고시를 좀 이제 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장 생활을 했는데 네. 공장 생활도 뭐 이렇게 하루에 12시간씩 작업을 하고 그 하루에 이제 2-3시간씩 잔업을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민방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민방위 훈련을 제가 이제 그 몇 번 빠지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었어요. 국민 아닌 건가요, 그러면?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그 주민등록지가 장충동에 돼 있었습니다. 고등사촌형. 네. 근데 그 장충동 그 이건희 회장님 집 그 주변에 네. 제가 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그 놀러 가고 이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장충동 공원, 남산도 이렇게 뭐 이렇게 산책도 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성내동에서 공장 생활을 하니까 이쪽에 빠지다 보니까 또 그 쉽게 민방위 훈련도 이렇게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돼서 그걸 이제 갱신하려고 가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요강을 보게 된 거죠. 네. 검정고 시도 이제 몇 번 보려고 그랬는데 네. 여러 가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누군가 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사무소에서 그 방송통신고등학교 입시 요강을 보고 등록을 했죠. 그렇게 이제 등록하고 나서 다니다 보니까 또 세월이 흘러서 야 2학년을 마치게 되더라고요. 아 그때 이제 나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적금을 들던 게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하기로는 뭐 30만 원인가 50만 원 정도 적금을 타서 집에 주고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불광동 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제 오전에 신문을 팔고 오후에 이제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네. 3학년이 되면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죠. 3년 늦게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회사를 그만두고 네.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섬터미널에서 오전에 신문 팔고 오후에 이제 학원을 다녔죠. 불광동에서 굉장히 멀죠. 그 당시에 그 이제 청산학원이라고 네. 청량리에 있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굉장히 멀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신문을 팔면서는 정말 그때 그 장사의 이치, 세상을 보는 어떤 그 시야, 그 다음에 그 푼돈의 어떤 네. 가치 이런 것들을 또 배우고 또 학원에서는 학원 가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통신고등학교를 다녔지만은 사실은 뭐 아침 이제 일찍 뭐 5시인가 6시에 이제 방송이 있고 네. 또 저녁에 또 11시에 또 이렇게 방송이 있는데 방송을 듣고 공부한다는 건 이제 12시간 작업하고 이러니까 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같이 또 기숙사 생활을 하고 네.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출석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경복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청와대 옆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뭐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쉬지 못했죠. 왜냐하면 회사는 뭐 이렇게 첫째 주, 셋째 주만 쉬고 그냥 거의 그 매일 뭐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쉬는 날은 또 이 학교를 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활을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전에 신문 팔고 오후에 이제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제가 1982년도 이제 졸업생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학력고사 제가 1세대입니다. 네. 졸업하면서 제가 나이가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사관학교를 한번 가려고 이제 공부를 했죠. 사관학교와 이제 교대. 근데 그때 이제 교육대학도 제가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관학교는 이제 먼저 시험을 보죠. 근데 육군사관학교는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성적에.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봤는데 뭐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해에 가서 2차 이렇게 그 면접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의 그 사막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교대 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네. 군대 문제 때문에. 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군에 3년 갔다 와서 뭐 이렇게 뭐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마득하죠. 그래서 이제 예비고사는 그 예비 소집은 교대로 갔었고 교대를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또 교육대학이 2년제에서 4년제로 또 바뀌었어요. 지금도 이제 교대가 그 교대 쪽에 있는데 가서 보니까 학교가 너무나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공부해서 여기서 이제 애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 네. 이제 생각에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이제 경상계열 쪽으로 네. 그 특수장학생. 선택을 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사실 저도 이제 꿈이 이제 고대를 이제 나름대로 한번 가고 싶었는데 네. 고대는 이제 내 성적 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등록금이 없으면은 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했었고 그래서 그 제가 중앙대학교에 승당 장학생으로 뭐 전액 면제에 이제 10만 원씩 이렇게 보증을 받고 다녔으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고맙죠. 우리 사회에 대한.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에 이제 돈이 없으면 대학을 저는 못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해도 월급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는 정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3학년 때 증권무식사 시험이 이제 합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7학기 만에 이제 조기 졸업을 하고 이제 우리 자본시장과 이렇게 연을 맺어서 이제 오늘에 있게 된 배경입니다. 예. 그 당시 그렇게 공장 다니면서 사실 이게 되게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절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집에 돈도 보내줘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 주경자도 이 공부라는 목표를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돌아보면 저는 뭐 이렇게 항상 제 삶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난했기에 네.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돈을 벌고자 노력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배움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배우고자 노력을 했고, 그러려고 그러면 또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그 어린 시절에 어쨌든 그렇게 힘들고 그 가난에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가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그 시대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게 있기도 했지만 대표님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걸 더 느끼셨을 텐데 그 시절의 가난을 통해서 좀 배운 거는 뭐인 것 같으세요? 지금 돌아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뭐 내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네. 불평한다고 해서 누가 뭐 이렇게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있는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아요. 뭐 가난했기에 이제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고, 또 뭐 배움이 부족했기에 또 배우고자 노력을 했고, 또 뭐 건강해야 했기에 열심히 이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산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이렇게 뭐 유지하며 사는 것은 그때 어떤 그런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면서 유지시켜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평생의 힘듦이고 고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거기서 또 그거를 발판 삼아서 그 속에서도 빛을 보고 위를 향해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역경은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역경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자체를 또 뭐 이제 역경 그 자체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그런 어떤 과정들이 오면은 네.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최선의 노력,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뭔가 좀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치, 역경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키워준 하나의 어떤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이런 위기나 이런 것들이 오고 이러면은 그 본질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예. 어떻게 보면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내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근데 38의 나이에 이제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장을 맡으셨어요. 압구정 지점이라고 하면 사실 압구정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쪽에서도 노른자 중에 노른자. 이제 책 끝단에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지점장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그 비결은 뭘까요? 당시에 제가 이제 네. 뭐 제가 이제 60년생인데 아마 61년생으로 돼 있어서 네. 아마 이제 37에 아마 이제 나간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공식적으로는. 당시에 뭐 교보증권을 나갔다는 얘기는 뭐 영업을 이렇게 잘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그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직원들 간의 어떤 그 원만한 어떤 관계를 유지한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당시 그 교보증권 축구 동아리 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증권단에 대해서 네. 준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뭐 이렇게 30대에는 이제 조기 축구를 하고, 뭐 40대, 50대는 이제 배드민턴 이제 구회했던 뭐 연합회장도 하면서 네. 서울시대에서 그 우리 동작구를 그 이렇게 2년 연속 이렇게 우승도 이렇게 시킨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좋은 영향들이 모여져서 네. 압구정 지점장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사회에서 아마 전원일치로 아마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압구정 지점장이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이 네. 거의 제일 잘 나가던 점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방페리거린에 있는 이 선수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가 잘 나가고 나면은 항상 휴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지점장으로 나갔고, 나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업 직원들이 13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반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네.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지점장으로서 내 역할에 이렇게 충실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뭐 주가가 그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빠지고 이러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이러니까 장사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보의 그 신평재 그 회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점장을 좀 이렇게 관리력이 되는 좀 나이 많으신 분으로 좀 바꿔달라. 대신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내가 영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두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압구정 지점장 하면은 뭔가 이렇게 누리는 자리라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저한테는 좀 이렇게 버거웠던 게 아닌가. 그 압구정 지점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폭락을 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고객들이 뭐 일본 깡통이 나고 해서 네. 어머니한테 이렇게 기쁘게 사드렸던 이 집까지 이렇게 팔고 이제 길거리에 난전 시기가 지금 네. 압구정 지점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압구정의 저 어떤 문화와는 네. 이 주식 농부하고는 좀 네. 그렇게 거리가 좀 잘 안 거의 맞지 않는 것 문화가 같아요. 너무 상류 문화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제 이런 경험들이 네네. 오늘의 이렇게 그 원칙에 투자하는 주식 농부의 어떤 철학을 갖게 된 어떤 배경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실패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증권사든 뭐 자문사든 계실 때 실패의 과정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뭐 실패한 게 굉장히 많았죠. 많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고객의 자산을 이제 관리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항상 최선을 항상 기대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증권사 직원으로 있을 때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직원을 하고 진심으로 이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IMF 때 이제 그런 경험을 얻고 9.11 테러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삼성증권에서 투자 전문위원으로 뭐 지금 얘기하면 투자 상담사죠. 투자 상담사를 하면서 고객들을 이제 프리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그 역시 또 9.11 테러 때 주가가 또 단기간에 뭐 한 20-30%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또 주식을 또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그 회사의 가치를 아는데 뭐 우리 고객들은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정말 이제 전업으로 이 투자를 좀 해야 되겠구나. 남의 자산 관리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독립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대표님 이제 지난번 책, 요 책, 이제 주식 농부처럼 투자라 요 책 보면 인생의 승부는 결국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이런 문장이 있던데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미 사실은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단계는 지나신 대표님은 현재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네.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여전히요? 예, 몸은 굉장히 바쁘지만 네. 마음은 그래도 굉장히 그 여유 있게 산다고 봐야죠. 네.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그 항상 이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삽니다. 네. 오늘의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을 이렇게 마련해준 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우리 이제 국민들께 또 감사드리고 항상 또 우리 기업인들과 또 직원들 투자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감사를 드리죠. 제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게 이렇게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차를 타거나 뭐 비행기를 타거나 집에서 뭐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그 만들어준 뭐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 또 뭐 학자들 기업인들에게 네. 이제 감사를 드리죠. 뭐 지금도 이제 아침이면 네. 뭐 컴퓨터를 켜고 뭐 세계 정시를 살피고 그리고 뉴스를 검색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뭐 장이 시작하면 이제 투자한 기업들을 살피면서 네. 또 살아가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이 이제 기다려진다. 장이 좀 매일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전업투자 슈퍼게임 하는 분들도 장이 원래는 오후 3시까지였잖아요. 3시 반까지 늘어난 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휴일이 좀 많은 게 좀 아쉽고 네. 이게 기업의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이제 행복하고 네. 이제 가치 있는 일인지 해보지 않고는 그 즐거움을 이렇게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저는 해외 투자를 하지 않지만 네. 밤에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항상 감사하고 참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됐고 네. 누구나 다 이 여력만 되면 뭐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 기업에 투자를 해서 제일 잘 나가는 부러운 회사들의 그 기업의 성과를 이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들을 모르고 안다고 해도 그 본질을 또 모르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크게 자산상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저도 이제 이런 방송에 나와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몇 시에 일어나시고 몇 시에 주무시나요?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보통 회사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예. 보통 뭐 이제 잠이 좀 없는 편이죠. 네. 12시 정도, 뭐 11시. 집사람은 매일 10시 전에 잠을 자야 된다. 그래서 10시 이후가 되면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지금 이제 어머니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네. 뭐 보통 뭐 12시 정도에 잠들어서 네. 3, 4시, 4, 5시면 또 깹니다. 예, 그러면 뭐 또 이렇게 컴퓨터 켜고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습관화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탈피를 해야 될 텐데 네. 뭐 이 자체가 이제 내 일이고 즐거움이고 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대표님 여전히 이제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쁘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알 만한 소설가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우리 사이에서는 바쁘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뭔가 잘하고 있다라 누군가 날 계속 찾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지만 자기는 뭔가 성공을 하면 덜 바쁘고 싶다. 왜냐하면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면서 이 위로 향해 가려고 하는데 근데 성공한 사람들도 바쁘면 이건 좀 뭔가 안 맞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좀 덜 바쁘게 사실 수도 있잖아요.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옛날보다 또 훨씬 여유롭게 인생에 대해서 사유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바쁘다 얘기하는 것은 네. 약간의 좀 핑계일 수도 있고 뭐 공부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좀 뭐 많으면 많을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1년에 거의 이제 그 CEO 과정도 이제 AMP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거의 듣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박 기장이 말이야 뭐 그런 데 가서 강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듣고 그런 있어. 것까지 이렇게 굳이. 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세상의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읽으려고 그러면 잠시도 그런 부분에서 떠나 있으면 뭔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바쁘지만 이제 예전과 다른 거는 좀 마음은 옛날처럼 바쁜 상태는 아니다. 좀 그렇죠. 편안하다. 예, 보면 그렇죠. 될 것 같네요. 그럼 만약에 이제 대표님이 주식 투자에 처음 하던 때로 돌아간다면 좀 가장 먼저 뭘 하실까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도. 뭐 주식이 뭔지, 네. 어떻게 해야 이제 성공을 하는지, 뭐 주식시장과 관련된 시장의 틀을 이해하는데 뭐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공부하고 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만약 이제 다시 그 시로 돌아간다고 해도 공부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어봤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마 이제 저도 이제 대학 다니면서 낭만적인 생활을 못 해봤습니다.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대학을 갔고 뭐 공인회계사 이제 시험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고시반에서도 있어봤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공부해서 마치고 이제 사회 나가서 취업해서 뭐 돈을 벌어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일으킬까 이런 이제 일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면 좀 낭만적인 생활 뭐 이런 것들 막 노래도 좀 하고 뭔가 막 문화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좀 할 것도 같은데 아마 다시 돌아가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버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부동산 투자는 거의 안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만약에 하신 게 있다면 뭐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거 왜 안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나는 처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는 뭐 이렇게 돈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식은 뭐 적은 돈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또 언제든지 또 뭐 팔고 살 수도 있고 또 뭐 주식 투자는 이제 부동산 투자보다도 여러 점에서 그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대주주가 되지 않는 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약간의 그 수수료와 이제 거래세만 내면 뭐 기업의 성과를 이제 언제든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투자 환경,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부동산에 대한 그 시각은 저는 이제 철학이 부동산은 우리 이제 뭐 후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런 어떤 터전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난개발이 되면서 전국이 아파트화 이렇게 돼가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이제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좀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갔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뭐 아파트를 이렇게 자산적 수단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용되어 온 이런 이 세태가 저는 지향이 아니라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시각은 뭐 약간의 좀 이렇게 공유의 개념으로 자산적 수단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자리가 잡아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어떤 나의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동산은 뭐 이렇게 수익을 위해서 이게 투자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식과 부동산 둘 다 우리의 돈으로 투자해서 이제 투자하는 수단이 있는 건데 부동산은 좀 너무 지나치게 투자 수단이 되는 거를 좀 좋아하시진 않는 편인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우리 자본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어 중심으로 네. 그 약간의 그렇게 투전판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우리 이제 뭐 고위 관료가 됐든 뭐 국회의원이 됐든 그 학자들이 됐든 네. 이 증권 시장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좋은 경험치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본시장이 지금 현재 외국인과 일부 기업인들에게 예속이 돼서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바르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아쉬워서 자본시장이 이제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투자 환경, 투자 문화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뭐 중서민과 우리 자본가들, 네.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뭐 이 한류 문화나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굉장히 앞서 있는데 이 자본시장만큼은 굉장히 뒤쳐져 있거든요. 이 한국 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이제 극복이 돼야 된다. 저는 뭐 분명히 극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민족은 이제 슬기롭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보다는 이제 이렇게 자본시장 쪽이 더 활성화돼야 우리 삶이 좀 더 활력 있고 건강하고 뭐 희망 있는 사회가 저는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이 이제 훨씬 많아질수록 국가의 발전이나 그런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부동산 개발업자나 건설업자들이 만들어낸 뭐 상가나 이런 쪽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네네.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부동산은 이제 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을 소유하는 뭐 상가나 아파트는 그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부가 창출이 된다. 왜냐하면 아파트 사놓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오르니까요. 그게 이제 부가가치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진정한 부가가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면 네. 기업은 이제 고인 컨선으로 계속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뭔가 그 유기적인 그 조직체로서 우리에게 재화를 서비스를 이렇게 그 제공을 하고 우리에게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업들은 부가가치를 진정으로 창출해내는 거고 네. 부동산 뭐 이렇게 회사들이나 그 건설업자 그 개발업자들이 만드는 그 아파트나 이제 상가나 이런 쪽들은 사실은 상품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자산적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해온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주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박용호 대표님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좀 질문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 인생은 역경 속에서 피어난 약간 아름다운 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 중에서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않고 되게 힘들고 그 역경 속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일수록 뭔가 내 삶이 더 뭔가 때가 타든 뭔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보는데 그런 분들이 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뭔가 용기가 되는 말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네. 항상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뭐 위기 속에서 살아가죠. 네. 위기라는 게 이제 위험과 기회가 이렇게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게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네. 그 노력들을 하시면서 사시면 아마 그 여러분들의 그 인생도 이렇게 뭐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